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찌 보면 오전장만 보면 좋았을 수도 있는 시장이었고 개별주 장세 흐름 속에서 돈이 집중됐던 이 정치 테마주라든지 일부 종목을 봤을 때는 시장 오전은 참 양호했다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었던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10시를 기점으로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은 오전에 30분 반짝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좋은 이후로 지속적인 이 프로그램 매도 속에 모든 종목들에서 이런 차익 매물일지 아니면 투매가 나온 것일지 상당히 많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일단 전일 시장의 반등은 백신 이슈로 일단은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이미 증시에 약간의 선반영이 된 흐름 속에 오늘 중국 증시의 개장 초부터 시작된 하락, 그 이후에 하락폭을 급격히 늘려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장중에 중국 증시를 나중에 체크를 했는데, 사실 코스닥 흐름 속에서 오늘 시장 하락의 강도가 얼마나 셀지는 좀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 매도가 지그재그로 나오면서 지수를 아예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파동의 끝은 급락이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여실히 좀 느껴졌던 하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담으로 일단 이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이게 11시에 문자를 보였던 부분인데, 이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시장은 고점을 낮추는 구간에서 하락이 언제든지 깊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시장 그리고 전체 시황을 볼 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이제 차트를 놓고 다시 한번 보겠지만, 오늘 오전장은 위아래로 흔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주도 업종에서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반대로 또 다시 시작하는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생각하는 거는 이 거대한 박스 안에서 지그재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의 주도주,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기존의 차화정이 갔을 때도 5533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격 조정이 1차적으로 내려오겠죠. 급락을 시켜서 가격 조정을 고점 대비 20% 30% 빼놓고 여기서 바로 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간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존에 이제 강자였던 7개 이 종목들에 대한 이 기간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스닥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가는지 일단은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의 증시, 그제의 증시는 이 미국 모더나 효과로 인해서 올라갔고요. 다음 주 증시는 또 20일 날 발표된 아스트로제네카의 이 백신 임상 발표가 또 시장에 어떻게 또 영향을 줄지를 봐야 됩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은 금요일이고, 일단은 금요일이 지나서 이제 아스트로제네카의 임상 발표가 남아져 있는데, 이 부분이 다음 주 시장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시장이 급락을 했다라고 한들 다 던져버리는 운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 초반 5G 섹터의 추가 강세 및 이재용 정의선 2차 회동 이슈로 인한 전기차 섹터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흐름은 좋았으나, 오후 지수가 하락과 함께 전부 차익 매물까지 출현되는 모습이 조금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현 구간 지수적으로는 아직 갭을 메운다든지 아일랜드 갭이 떨어지는 강한 하락이라든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하락 국면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허나 증가하는 신용 잔고는
언제든지 시한 폭탄의 이 초심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며, 현금은 일정 부분 들고, 그리고 현금으로 될 수 있으면 매매하는 게 중요하죠. 뭐 지수가 변곡점에서 급락을 맞아버리면 이 미수나 신용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자금들의 이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이 말 그대로 지피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전 100승, 뭐 100전 100승 좀 힘드니까 100전 90승 해놓고 이 10번의 미수와 레버리지로 깡통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심은 해서 나쁠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장중 수시로 바뀌는 섹터의 흐름 속 내동매매하기가 딱 좋았던 오늘의 시장이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무죄 기대감으로 오후장부터 엄청난 이 변동성을 좀 줬고, 저는 사실 이쪽 섹터의 매매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는 못하고 오늘 말 그대로 오전에 섹터 급락을 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일부만 들고, 네, 그 하락을 맞으면서 좀 기다렸고요. 운 좋게 이제 다 주도주권의 종목들은 다 올라와서 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시장 보면서 좀 넘어가죠. 자, 일단 뭐 해외 지수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상해 종합이 4.5%로 끝났죠. 네. 대신 항생은 뭐 하락폭을 좀 줄였는데 굉장히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떨어졌고, 그에 이제 연동돼서 뭐 나스닥이 우리나라 폐막 장 마감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하락의 강도가 어디까지 갈지 조금 오늘 체크는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미국도 아무래도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상승에 대한 되돌림 정도의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에 양호한 부분은 고용지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적인 부분에서 일단 바닥을 잡아주는지가 체크가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수가 빠져서 환율이 올랐는데, 근데 환율이 소폭 올랐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은 크게 염려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증시 자금 시장 종합이 오늘 시장을 보면 일단 하락 종목 수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근데 이 지수에 빠진 것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오늘 보면은 이제 이 신용융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 번 정도 이 신용융자를 털어버리는 이 장중 이 급락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주도주급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강한 수급주, 그리고 섹터의 이제 변화에 맞는 종목들을 골라서 그때 이제 편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네이버부터 한번 보면 지금 이미 하락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쪽에 지속적 언급드리지만 하락은 시작됐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뭐 먼저 떨어진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쪽이 먼저 떨어졌고 하락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랑 이쪽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쪽도. 그래서 2차 전직 섹터까지의 흔들림이 조금 나오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뭐 수급은 아직까지는 양호하지만은 지금 흔들림이 1차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LG전자는 오늘도 좀 양호한 흐름인데 추후에 이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뭐 어제 이제 뭐 들어갔던 어부 반도체나 ISC는 다 매도를 해버렸고요. 네, 시장 뭐 안 좋은데 뭐 계속 들고 있기도 쉽지가 않고 다 매도를 해버렸고, 추후에 밀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면서 다시 한번 공략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ISC도 마찬가지고요. ISC도 하단에서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뭐 테크윙 또한 마찬가지죠. 눌리면 하단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에이스테크가 시장에서 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고점에서 이 투매가 처음에 나왔죠. FST를 보면서 네, 회상을 하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투매 나오고, 이게 이제 21선 정도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정도로, 과도한 이격은 네, 항상 투매를 불러오죠.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기준을 11선에서 잡아서 매매를 해야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21선에서 나는 첫 자리에 매매를 해야 되겠어 라는 기준으로 이 대장주의 첫눌림은 잡아볼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KMW 1차적으로 오늘 71,000원 위에서 비중 축소를 조금 하고요. 뭐 비중이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하고, 내일장에 만약에 추가 하락을 했다면 네, 비중을 대폭 줄이고 다시 원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5G도. 그리고 DKT에는 지금 안 보니까. 자, 그리고 PNT 신텍도 일단 다 빼버리고, 한진칼. 한진칼은 뭐 수급이, 기관 수급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시장 급락 나왔을 때 하단에서 저는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매트릭스, 아스트로제네카 관련주고요. 아스트로제네카 관련주고, 지금 추세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시장 투매를 맞고 장 막판에 떨어졌는데, 장 막판에 떨어진 이후에 다시 좀 올라갔어요. 굉장히 좀 변동성도 많았고, 장중에 급락했다가 다시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었다가,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상한가를 치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강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모멘텀이 이 백신 이슈라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지금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의 이런 흐름이 비슷하게도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래서 급등이 나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높지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큐어, 지난번에 바이오팜 상장할 때 이때 매매를 하고 아직까지 매매를 안 하는데, 이번에 시장이 또 급락을 한다면 네, 7월 말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임상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종목이에요. 도내 폐지 3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얘가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네, 발표 전에 시장이 떨어지면 살만한 거. 그리고 YMT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을 좀 나왔고요. 오늘 코스닥 그 기간 매수 1위 종목이 바로 YMT일 거예요. 아닌가? 아니네요. 기간 매수 1위가 아니라 상위. 네, 기간 매수 상위 종목이 YMT고, 뭐 프로그램, 뭐 외국계 연 이틀 동안 의미 있는 거래량을 주면서 좀 올라와 준 게 조금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여기에 매물대가 있지만은 일단은 신고가를 넘겨놓고 지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꺾이든 위로 꺾이든 할 건데,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신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굉장히 고점에 있지만 여기에서 이 무상증자 이슈와 권리락 추후의 이점 등등을 감안하면 뚫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들이 좀 많은 것보다 몇 개가 더 나을 것 같아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오늘 조금 네, 흐름이 양호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최근 이 고가 부분에서 종가 신고가가 좀 나왔죠. 종가상 신고가가 좀 나온 종목이라, 이런 종목이 보통 여기에서 이런 구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29,500원 라인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네,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의 수렴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많이 어렵죠. 네, 그리고
오늘 밤 나스닥도 이미 하락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하락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지수적으로도 많이 불안한데 시장이 빠질 때 지속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도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안에서 매매가 맞는 거고,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던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아싸리 이제 바닥권에서 뭐 움직이는 뭐 이런 종목들, NH투자증권이라든지 조금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계좌의 포트를 두던지, 아니면 시장에서 나는 빨리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신고가 종목 위주의 그리고 강한 추세를 만드는 종목으로의 공격적인 매매가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동아선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이런 상승 추세 이후에 시가 갭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의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저희도 사실 오늘 IMT를 장초에 공략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게 YMT였어요. 말 그대로 강한 종목들 안에서의 흐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은. 그리고 매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세와 저항과 지지 구간을 면밀히 따져서 매매를 하시고, 지금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오늘 오전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의도적인 차트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삼각 수렴 이후에는 폭락입니다. 라는 게 이 지금 고점을 낮춰가고 있잖아요. 고점을 낮춰가고 있으면 결국은 나오는 거는 이 하락이에요. 하락. 고점을 낮춰갈 때 차라리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올려가는 구간에서 지수는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도 마찬가지죠. 고점을 올려가는 구간에서 그래서 상승, 고점 내려가면 하락. 왜냐? 고점이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시가가 깨지기 때문에요. 이 시가, 예를 들면 지지를 해야 될 구간들이 깨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가면서 고점을 낮추고 가면서 여기에서 물린 사람, 여기서 물린 사람, 여기서 물린 사람, 여기서 물린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을 하고 여기도 이탈을 하고 이탈을 해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이탈할 것 같으면 다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런 거를 항상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좀 오늘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